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세월호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들 곁에 12년째 머물러 계시나요? 같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너무나도 어이없게 자녀를 빼앗겨 버린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또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국가는 수수방관하며 무능하기만 했던 국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그리고 의혹투성이었던 그날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더 이상 세월호 같은, 스텔라 데이지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싶어서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1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12년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2014년에는 476명의 승객과 2213톤의 화물을 싣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항해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0명을 포함한 국민 304명이 사망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왜 세월호가 침몰했으며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에는 시행령을 통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만행에 맞서 부모들 62명이 광화문에서, 진도에서, 안산에서 단체 삭발을 진행했고,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19박 20일을 걸었고, 세월호 인양업체로 중국의 상하이 셀비지가 선정되었고, 인양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감시초소가 동거차도에 설치되었고, 특조위의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특조위의 2차, 3차 청문회가 있었고, 1기 특조위는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9일부터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박근혜가 탄핵되고 세월호가 인양되어 미수습자 9명 중 5명을 수습할 수 있었고,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발생했으며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로 화랑유원지가 확정되었으며, 사주기를 끝으로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있던 정부 합동분향소가 철거되었고,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열리란과 내인설 두 가지로 나왔으며, 그래서 12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이 조사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단원고 희생자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있었고, 광화문 광장에는 기억과 빛이라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개관되었으며, 제주 세월호 기억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에는 사참위의 연장을 요구하며 두 번째 국회 농성을 했고, 그 결과 1년 6개월이라는 사참위 조사기간 연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진상규명 완수를 요구하며 청와대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검찰 특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4.16 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있었고,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한 결과 세월호 선체 외부 변형, 손상의 원인은
수중체에 의한 외부 충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추정을 기초로 한 시험이거나 시뮬레이션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조선학회의 자문 결과와 마린에서 진행한 자유항주 모형 실험 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해 볼 때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22년 9월에 내놓은 이 사참위 조사 결과는 실망을 넘어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마치 답답증에 걸린 사람처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발족과 11개 참사 피해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발족, 그리고 10주기를 준비하기 위한 10주기 위원회가 발족되어 10주기를 맞이할 준비를 활발히 해나갔습니다.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을 돌며 10년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과 밥 한 끼를 같이 하며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세월호 10년을 돌아보는 영화, 책, 노래, 연극, 그림, 글씨 등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45년 만에 계엄 선포가 있었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에는 세계사의 길이 남을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졌고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에 이어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12년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대충 되짚어 봤는데요.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나요?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시죠? 세월호의 진실을 찾는 길이 이역만이라면 우리는 현재 얼마만큼 와 있는 걸까요?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걸까요? 저희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을 이끌어주시는 정경일 원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부모님들은 세월호 행전을 쓰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난 12년 동안 써온 세월호 행전의 내용이 읽혀지시나요? 진실을 드러내고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발걸음들이었고 그 행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지난 8일 수요일에 저는 광화문 피켓팅이 있어서 광화문에 다녀왔는데요.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 현판에 걸려있는 문구에 눈길이 갑니다. 지금 걸려있는 문구는 이렇습니다. 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 1년 중 이맘때쯤이면 봄이 선사해준 기적들의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죽은 것 같았던 무채색의 나무들이 예고 없이 피워내는 연분홍의 꽃송이들. 수줍게 손 내미는 연록의 새순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연분홍빛 꽃송이들처럼, 연록의 새순들처럼 그날의 진실도 어느 날 느닷없이 기적처럼 우리 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기적의 봄처럼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 기적을 놓치지 않고 맞이하려면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세월호 행전의 순례를 멈추지 말아야겠죠?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세월호 행전을 계속 써갈 수 있는 힘은 하루빨리 4.16 생명안전공원이 완성되어 안산으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250명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 옆에 12년째 계셔주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기적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 행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찾을 때까지, 평화를 이루어낼 때까지 이 세월호 행전을 계속 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